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며칠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방송부터 제가 방송을 내려놨고요.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돈다방 미쓰리 이제 방송 안 하면 어떡해요?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별을 그렇게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성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어느 순간에 돌아봤더니 남남이 되어 있더라. 어느 순간에 돌아봤더니 헤어져 있더라. 어느 순간에 돌아봤더니 더 이상은 예전처럼 가까워지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겼더라. 이렇게 상대방과 저와 이별에 익숙해지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좀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를 만약에 안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려야겠죠. 그죠? 그게 돈다방 미쓰리를 사랑해 주셨던 애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요. 돈다방 미쓰리는 방송을 안 해야지만 더 활성화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해야지만 게시판이 막 활성화되고 뭐 이런, 참, 묘한 방송입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한국에 있는 제가 우리 제3국에서 한번 데이트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서 만나서 일본 여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행 그 기간을 잡았었는데 한 3일 만에 둘이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남자친구도 돌아갔는데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너무 아쉬워서 지금 남자친구를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고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좀 붙잡아 보려고 노력을 해서 어찌해서 보이스톡으로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오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하면 또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가뜩이나 까칠한 남자가 더 까칠하게, 다음에 언제 하려고? 하려면 지금 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보이스톡을 끊고는 제가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사라져 볼게. 그래서 제가 카톡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며칠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저에게 자기는 공기 같은 여자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으니까 미칠 것 같다. 물론 나중에 내가 그 얘기했더니 내가 그런 얘기 했었나 기억이 없네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저는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다방 미쓰리는 공기 같은 방송인가? 공기 같은 사람인가? 항상 들을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라지면 막 그립고 그런 공기 같은 존재인가? 뭐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제가 11월 6일부터 방송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11월 6일부터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마치 그 회오리급, 허리케인급의 어떠한 그 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좀 저를 제 머릿속을 휘젓고 그래서 제가 정리가 좀 필요했고 마음을 좀 다잡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지치기도 했고요. 난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좋아요 100건이 안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취자님들도 돈다방 미쓰리에 좀 지친 것 같고 이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진부하고 그리고 또 저도 지치고
그래서 저에게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근데 게시판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워낙 이제 걱정도 해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마음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오늘 방송부터 이제 복귀를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지금 5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방송하지 말아라. 방송 언제 그만둘 거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방송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돈을 떠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제외하고 제가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경제방송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지금 10년째인데 저의 10년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좀 예, 저를 괴롭혔고요.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지금도 솔직히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그 제목은 내 인생 내가 선택하면서 산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그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뭐 돈이 안 돼서 망해서 굶어 죽든 말든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만들어 나갔던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이니까 제가 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정말 굉장히 큰 생각이거든요. 증권 전문가 하면은 돈 벌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안 하고 돈도 안 되는 예, 방송이라는 거를 붙잡고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예, 근데 뭐 지금은 당장 돈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차피 내년부터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께서 전무후무한 뭐 이렇게 종목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하다가 또 제가 또 흔들리겠죠. 예, 그러나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며칠 동안 쉬면서 제가 종교가 불교는 아닌데 뭐 불교에 관련된 좀 책도 보고 명상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분들과 좀 만나서 예, 좀 얘기도 해보고 뭐 이래저래 좀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참 이번에 제가 방송을 내려놓으면서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저를 돌아보고, 제 주위를 돌아보고, 저를 다시 다잡은, 예, 그런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 자꾸 복귀하라고 해서 일단 복귀는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일단은 지금 팟캐스트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일단 소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유튜브도 이제 보이는 방송으로 가기 위해서 예, 열심히 좀 예, 작업 중이고요.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이 돈다방 미쓰리 팟캐스트 방송을 막 타이트하게 예, 막 그렇게 막 진행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유가 조금 더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그 준비 과정에서 예,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40대 중반 되니까 이렇게 막 힘들더라고요. 막 두 가지를 한꺼번에 팍 하기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하나씩 예, 앞으로 걸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 기다려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며칠 전에 예전에 미쓰리님 좀 이렇게
좀 좋은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글을 올리셨잖아요. 사실 저 그거 되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자격지심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격지심 때문에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상대방을 디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취자님의 그 글을 제가 보고 되게 솔직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며칠 동안 쉬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 며칠 전에 그 어떤 청취자님께서 제가 누군지 대충 감이 좀 잡힐 것 같은데 유튜브에다가 제가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저한테 이제 또 뭐 하강을 그렇게 생각하는 고장난 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제가 그분을 되게 미워했을 것 같아요. 미워하고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며칠 동안 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그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만큼 제가 좀 한 걸음 정도 어른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경제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 100% 맞히기 어렵고요. 그죠? 특히 돈다방 미쓰리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경제 이슈를 좀 감성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제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제가 방송을 내려놓기 전에 그 아이오와주가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 하는 그 장소가 될 가능성이 제시됐을 때 제가 그랬죠. 내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나는 아이오와주 가지 않는다. 근데 결국 아이오와주 안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맞히고 안 맞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돈다방 미쓰리는 한번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관심법인가? 예, 관심법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라든가 시진핑 주석의 마음. 어찌 보면 시진핑 주석은 더 마음 읽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제가 최근 들어서 시진핑 마음도 잘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 가서든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감성 경제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부상됐던 아이오와주보다 지금 한 유럽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11월이 아니라 12월로 연기됐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이제 또 한 번만 더 우려먹겠습니다. 어쨌든 그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지 않았고 개최가 되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에서 개최를 하자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던 아니면 뭐 그 준비 기간에서 좀 어쨌든 딜레이 되든 분명히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일정 매매라고 했을 때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칠레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스몰 딜을 할 거야라는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갑자기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주식 매매하는 관점에 있어서 일정 매매가 깨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때 우리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감안하고 움직이자라고 했던 게 바로 제가 제시했던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그것까지 한번 조심스럽게 염두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딜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물며 아이오와주에서 시진핑 주석이 가서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좋은 그림이죠. 그러나 제가 시진핑이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진핑 주석이 아이오와주에 가는 순간 그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니라 중국의 항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번 사중 전회 때 19기 사중 전회 때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가 언급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시진핑 주석은 지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홍콩 문제에 되게 예의주시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홍콩 문제 시끌시끌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이번 주부터 TV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민주당 경선 얘기하면서 제가 뉴욕 전 시장 출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는데 정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몰린 상태여서 지금 당장은 일단 제일 먼저 과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을 훼손시키지 말자.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계속 무역협상 진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 미국이 관세 철폐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 관세 철회한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을 뭐 백악관 내에서 온건파 뭐 강경파가 의견이 엇갈렸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주말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막 이랬는데 이란 남서부 유전지대에서 원유 매장량 530억 배럴이 넘는 유전이 발견됐다고 하죠. 예, 이란 또 좋겠습니다. 예. 자, 이란 문제 요것도 미국과의 긴장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우선 재미있는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뉴욕 맨하튼에 있는 황소, 예. 저는 그 뉴욕 맨하탄의 그 황소를 한 3번인가 4번 정도 봤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2005년도에 한번 봤는데, 2005년도에는 가서 그 황소 코를 만지면서, 예, 아들 낳게 해달라고, 예,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월가에서 일하는 분께서 돈을 벌고 싶으면 황소 거시기를 만져야 된다. 그 진짜 뜬금없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뒤에 가면 진짜 그 황소에 그 쌍방울이 있어요. 꽤 큰 쌍방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감하게. 근데 그 쌍방울을 만지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약간 좀 불편한 자세가 되는데 불편한 자세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일단은 만져가지고 돈 벌 수만 있으면 장땡이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제가, 황소의 거시기, 그러니까 황소의 쌍방울을, 예, 만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황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뭐라 그럴까, 진짜, 정말 힘이 넘치게 잘 만들었다. 되게 강한 모습. 예. 그리고 이렇게 그 황소가 약간 이렇게 몸을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몸을 한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졌거든요. 참 강한 모습. 이게 뭔가 그 모든 면이 꼬리 하나부터 뿔 하나부터 이 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작가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가게 된다면 또 맨하튼을 가게 된다면 정말 또 한 번 가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을 하게끔,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이 주식시장이라는 바닥에 있으면서 연관되어 있는 맨하탄의 그 황소가 증권거래소 근처로 옮겨진다고 하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 테러리스트가 트럭을 몰고 자전거 도로를 돌진해서 8명이 사망하면서 보안 문제로, 지금 현재는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로 가지 않죠. 그 옆이 아닙니다. 원래는
1989년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디 모니카가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세웠는데 거래소에서 야 저거 좀 아닌 것 같아 옮겨 그래가지고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다가 다시 이번에 보안 문제로 증권거래소 근처로 옮겨진다고 하죠. 맨하탄에 있는 그 황소는 강세장을 의미하고 있고 어찌 보면 황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음에 만약에 미국을 가게 되면 저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꼭 한번 그 근처를 지나다니거든요. 한번 옮겨진 황소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맨하탄의 황소가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로 이동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시장의 대선 출마,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죠. 블룸버그 전 시장이 엘라베마주 후보 경선에 출마를 위한 신청서를 조만간 민주당에 제출할 것이다. 자, 조 바이든과 워런은 우후 환영합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진짜 환영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대통령 민주당 경선에 나와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일단 그래 나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별로 같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시장에 약간 그 민주당에서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죠. 약 62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브스에서 집계한 400대 미국 부자 순위 8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럼 돈 많은 게 뭐가 문제냐?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 재벌인데 그것도 하물며 민주당 측에서 또 부자가 선거를 한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에 이어서 또 다른 부자가 선거를 사려 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 이 블룸버그가 트럼프 내가 아니라 바이든을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6포인트 정도, 6% 정도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의 대선 출마, 과연 민주당의 경선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제가 그랬죠. 조 바이든이라든가 버니 샌더스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런이냐? 엘리자베스 워런 과연 미국이 여자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은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주변 분들 만나면 얘기해요. 민주당에선 사람이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야. 계속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뉴욕 전 시장이 출마할 거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주당 진행상 아직까지 1년 정도 남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은 한 1년 정도 남았고 딱 한 달 정도 남은 또 영국의 총선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유민주당과 웨일스 민족당 그리고 녹색당이 이 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하는 야당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들이 우리 유럽연합에 남아있자, 잔류하자 하기 위한 잔류를 위한 연합을 만들어서 60개 지역의 후보를 단일화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지역 49개, 웨일스 11개. 이곳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는 거죠. 자, 제1야당 노동당은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거를 원치는 않습니다. 대신에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지한다라고 했고 이 두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이 두 거대 정당이라 함은 보수당과 노동당이거든요. 이 두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진보적인 잔류동맹 형성을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당과 웨일스 민족당과 녹색당이 잔류를 위한 연합을 하는 목표입니다. 자, 노동당 대표는 다른 정당과 선거 협정을 맺지 않을 거라고 했죠. 제가
지금 영국은요, 일단은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가 연장이 된 상태고, 12월 10일 조기 총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조기 총선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존슨 총리가 합의 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총선 이후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일단 1월 31일까지 연기는 해줬습니다만 나머지는 모두 영국한테 공을 넘겼습니다. 얘네가 12월 12일 날 조기 총선에서 그 조기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제2국민 투표를 할지 뭐 아니면 합의를 볼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해줄 만큼 다 해줬다. 이게 된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12월 12일 날 총선을 하는데 지금 자유민주당과 웨일스 민족당과 녹색당이 이렇게 연합을 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연합을 한 이유라기보다 이렇게 연합까지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지난번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된 유럽 의회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참패를 했고요. 그 외 야당들이 많이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죠. 왜 그랬을까? 영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 아니 브렉시트라고 국민 투표해줬더니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저러고 있네? 그래서 브렉시트를 준비하고 진행시켰던 보수당과 노동당은 지난번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그 나머지 당들이 약진을 하면서 볼륨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금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탄핵에 몰려있고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한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계속 증시를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영국 문제가 뒤로 밀렸지만 영국이 단순히 1월 31일까지 연기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12일 총선에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신용평가사 무디스로 하여금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높은 수준의 공공 차입입니다. 지금 영국의 GDP 80%가 넘는 공공부채, 공공채무를 갖게 되고요. 특히 게다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과 노동당은 더욱더 돈을 풀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디스로 하여금 쟤네 영국 안 되겠네. 좀 리스크가 있네. 국가 신용 등급 좀 다운시켜야겠네. 라고 벼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좀 보면은요.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오와주가 부상이 됐다. 시진핑이 못난입니까? 모질합니까? 왜 아이오와주에 왜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예, 제가 안 갈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시진핑이라면 아이오와주에 가는 순간 그거는 뭐냐면 시진핑으로 하여금 굴욕이에요, 굴욕. 자, 그러면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브라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브라질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게 되는데 핑계 삼아 어이 나 브라질 가거든? 당신 트럼프 브라질로 올래? 우리 거기서 할래? 이거는 또 누구한테 모욕입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욕이거든요. 그게 지금 부상되고 있는 국가가 유럽 국가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왜 중요했냐면 일정 매매로 하여금 만약에 그 일정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과연 어디서 하느냐. 아니 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에 가장 강력한 강성 정상들이 쉽게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다시 위치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기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런 기싸움을 통해서 혹여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하는 과정에 혹시 증시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리 이거를 고려하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생각이 달라요. 왜 생각이 다르냐 하면 탄핵 문제 때문에 증시를 꺾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2월 달쯤에 1차 관세 철회 발표가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7일 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2주간 양국 정상 대표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했다.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율 관세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뜻 들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지금 11월은 어렵고 12월 달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스몰딜 1단계를 합의할 때 그때 고율 관세를 서로 취소하기로 했구나. 이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인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로 떠나기 전에 중국이 관세 철회를 원하지만 나는 어느 것에도 합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철회를 원하지만 완전 철회는 바라지 않을 것이고 바라지 않는 이유는, 즉 바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로 가기 전에 이 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국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 문제 때문에 이 탄핵 문제가요. 하원은 통과됐고 상원은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아침 저녁에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증시가, 경제가 훼손되면 미국 국민들은 언제든지 트럼프한테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제 대통령, 북한을 비핵화 만드는 대통령, 평화 대통령,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신경도 안 씁니다. 오로지 뭘 신경 쓰냐면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쓰죠. 그래서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됨에 동시에 아이오와 준이 다른 데니 계속 협상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증시 무너질까 봐. 그리고 이걸 좀 누가 역이용하고 있냐면 북한 쪽에서 연말까지 기한 줄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북한이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정은과 친하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혹시 중국과 이거 스몰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게끔 계속해서 내가 증시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증시가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이 의미를 없게 만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중국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트럼프도 지금 약해졌구나. 자, 그러면 더 압박해야죠. 그러니까 그 압박의 방법이 뭐냐면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반박하잖아.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그런 적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관세 철회를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완전 철회를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양날의 칼인 거죠. 중국과 무역 협상을 너무 빨리 끝내도 대선의 악재고, 너무 길게 끌어서 경제가 훼손돼도 트럼프한테 악재고,
자, 만약에 중국과 협상을 얼레벌레 1단계 해가지고 막 관세 철회해주고 해버리면 하물며 미국 내 공화당 내에서도 야, 트럼프 너 뭐 한 거냐? 너 그따위로 하려고 그동안 뭐 관세하고 그랬냐? 너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공화당에서조차도 어설픈 합의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트럼프 입장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는 내가 강해. 트럼프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리드하고 있어. 이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면서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 입장은 뭐냐면 물들었으니까 놓줘야죠. 트럼프 대통령 네가 약하구나. 자, 우리 고일 관세 취소하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거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내에서 온건파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리고 중국이 봤을 때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될 카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관점은 뭐냐면 지금 12월 달쯤에 1단계 합의가 될 것이다.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데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으면 다른 장소를 모색하고 거기에 관련된 신경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11월에는 좀 어렵고 12월 달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12월 15일부터 1,600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10%에서 15% 인상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12월 15일 전쯤 만나서 중국산 제품 관세 10%가 15% 인상되는 거를 보류해 주지 않겠는가. 자, 지난번에요. 10월 11일 날 뭐 두 나라가 합의를 봤다. 그 합의를 본 거를 뭐 스몰 딜 합의를 받고 10월 11일 날 두 나라가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본 내용을 가지고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사인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자, 10월 11일 날 두 나라가 실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게 뭡니까?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400억에서 500억 달러치 사주기로 했다. 대신에 미국은 10월 11일 날 이거는 협상을 한 건데 한 나흘 뒤부터 즉 10월 15일부터 2,500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 25% 관세가 30% 인상되는 거를 보류시켜줬죠. 이게 뭐냐면 지난 10월 11일 날 두 나라가 합의를 받고 그 합의를 조금 보완해서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사인하기로 한 그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11월이니까요. 10월 15일부터 2,5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제품 25%에서 30% 인상된 건 보류가 됐어요. 가장 궁금한 점, 과연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정말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치 지금 정말 사주고 있는지 이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이라면 사주긴 하되 이렇게까지는 안 사준다라는 거죠. 왜? 중국은 늘 그랬거든요. 수요에 맞춰서 가격의 평등성에 맞춰서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은 제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전문가들 예상과 달리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거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리멸로로 갈 거라고 전망했던 이 시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절대로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치 농산물 구매 다 안 해줍니다. 해주면 바보예요. 시진핑이 아이오와주 간다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건 굴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간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이오와주가 두 정상이 만나는 곳으로 부각된다 그랬을 때 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12월 15일부터 1,600억 달러의 관세가 10에서 15% 인상되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달에 두 나라가 어디서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세가 철회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인상되는 게 보류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뭐냐면 이거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고율 관세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요. 지금 뉴욕 증시가 막 상승하고 이거는 어찌어찌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어떤 정도냐면 2018년도 1월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올라가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뭐 실적이고 이런 거 다 좋겠지만 경제 지표도 뭐 그닥 좋은 거 아니고요. 그나마 좀 요즘 뉴욕 증시 왜 이렇게 올라가? 야, 연준이 3번 연달아 금리 인하 했잖아. 그 정도의 약발은 어느 정도 봐야지 그 정도인 거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될 것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누군가 우려먹는다고 하실 텐데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를 정하는데 이미 벌써 신경전이 어쩌고 얘기하고 있고 아이오와주 멸치 똥 씹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무역 협상을 한다. 그럼 결국 12월 달에는요. 또 1,6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15% 인상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15%로 인상하지 않고 10%로 그냥 유지해 줄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너무 빨리 끝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아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때 돼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압박을 해가지고 고율 관세를 취소를 얻어내야겠다. 그럼 결국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중국은 미국에게 고율 관세, 그러니까 관세 인상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관세를 철회해 달라. 그러면은 농수산물을 사주겠다라고 아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지금 당장 고율 관세 철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이걸 철회시켜버리면 뭐 10%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거 취소 없었던 걸로 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리멸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증시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장난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마음은 기똥차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거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요. 쉽게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셈법이 많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초전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을 질질질질 끌었고 그 시간을 질질질 끌었던 이유는 너무나 자만심이 컸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의 민주당 경선 조 바이든 아닐 수도 있다. 버니 샌더스는 아닐 수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을 그리고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뉴욕 전 시장이 민주당에 나온다고 한다.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황과 경제 이슈는 사람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숫자 게임이 아니라 수치 게임, 확률 게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가는 거고요. 그 사람의 마음은 기가 빠졌을 때, 기가 충만했을 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제와 이슈는요. 멀리 넓게 봐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뉴욕에 연준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로 저는 의미 없습니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제 금리 뭐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겠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방적 금리 인하는 3번으로 끝나는 거고 특히 최근에 지금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또 인하한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다른 뭐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방적 금리 인하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정말 잘 될 수 있느냐가 걱정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번 주 바라보는 뭐 미국과 중국의 혹은 뉴욕 증시의 이런 방향성은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뭘 집중돼요? 집중할 거 없어요. 자, 이번 주에는요, 예, 일단 우리나라 수능이 있고요. 예, 수능일날 아주 또 피곤해집니다. 1시간씩 연장됩니다. 그리고 수능일이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도 아마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뭐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때문에? 아니요. 3번의 금리 인하 효과예요. 자,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얼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지가 전 앞으로 문제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고요. 고맙습니다.